네, 지금부터는 업종별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계속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약간 최근에 좀 변화의 조짐, 반등할 것 같은 이런 상황도 보이는데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반도체가 정말 저도 좀 잘못 본 대표적인 그 업종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의 어떤 이제 수요를 네. 좌지우지하는 게 결국 어떻게 보면 뭐 PC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이제 약간 피크를 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서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지금 뭐 구글이니 뭐 애플이니 이런 기업들이 약간 이익이 이제 주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설비 투자, 서버 투자 또는 데이터 센터 투자를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은 못할 거다라는 걱정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주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주가 상황에 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견고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면 정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아주 비관적으로 보면 결국 실적은 어쨌든 조만간 피크를 칠 거고 이 반도체라는 업종 자체가 워낙 사이클에 예민하기 때문에 한 번 쉬면 최소한 한 1년 반은 쉰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비관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그 전자 쪽, 네. 그래도 이 반도체 사이클이 분명히 피크를 좀 지나가고 있는 것은 맞을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예전처럼 뭐 완전히 이제 증설을 안 하거나 설비 투자가 막 감소를 하는 그런 국면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있었던 아주 특수가 약간 정상화되는 그런 정도에서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저점은 좀 높아지는 상황에서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반기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한국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환율에 대한 수혜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솔직히 조금 자신이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대표주들은 좀 실적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작년 한 여름부터 계속 빠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선반영됐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보통 확실히 주가가 정말 생물체처럼 예민한 게요. 한 6개월 뒤에 또는 한 7, 8개월 뒤에 피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미리 반영을 해서 먼저 움직였고 사실 이제 작년 여름부터 반도체 주가가 떨어졌던 것들도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주가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맞다고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좀 이러한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이미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실적이 조금 꺾이는 것들도 꽤 많이 반영한 정도의 네.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은 주가의 어떤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후에 미국의 어떤 반도체 투자 확대 기대감이 커졌고, 근데 그러면서 반도체 소부장들 주식은 제법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주가가 꽤 오른 업종 종목도 많은데 지금 이 반도체 소부장 들어가도 되는가요?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이런 소부장 업체들이 이제 주가가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해서 20% 빠질 때 얘네들은 좀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좀 이제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시 좀 회복을 하거나 반등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그런 업종들보다는 많이 빠진 반도체 대표주들이 조금 더 반등은 빨리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도체 공급 부족은 저는 이제 지금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이 약간 완화가 되고 있다고 네. 일부 기업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이 반도체라는 게 앞으로는 약간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와 똑같이 반도체 안보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또 약간 덜컹거리거나 주춤했을 때 오히려 좀 더 들어가는 것도 네. 그렇게 저는 긍정적일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좀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자동차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인데 이번에 또 뭐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 계획으로 해서 미국의 전기차 투자 확대한다 이런 이제 발표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은 약간 두 가지 호재가 있는 셈인데 막상 자동차 주가들은 썩 좋지는 못하거든요. 네.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동차 업종 자체가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전기차를 많이 파는 업체들만 좋은 현상이 이제 작년에 나타났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두 가지가 지금 약간 엇갈리고 있는데 하나는 사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가 높아지는 국면에서는 사실 자동차와 같은 이런 그 내구재 소비가 좋아지기가 되게 힘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생활비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는데 차를 열심히 또 유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휘발유 가격도 올라가는데 차를 열심히 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좀 바꾸더라도 천천히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이 전기차는 또 조금 다른 얘기인 거죠. 전기차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추세대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미국에 이제 특히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 그 미국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좀 높아지는 거는 이 똑같은 업종 내에서 이제 상대적인 강점을 가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중립 내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현대차나 기아차가 미국에서 조금만 더 성과를 내주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뭐 자동차 업종이 전체적으로 다시 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 상대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점유율 확대 요거는 완전히 좀 다른 이야기로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지금 보면 뭐 소재주는 뭐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셀 제조업체 3사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셀 업체들 앞으로도 계속 부진할 건지 아니면 상황에 약간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어떠신가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참 처음에 이제 이런 2차 전지나 새로운 산업이 커갈 때는 이 기업도 좋아 보이고 저 기업도 좋아 보이고 다 같이 좋아지다가 지금은 아직 물론 아주 이제 가파르게 성장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경쟁이 되게 치열해지는 국면인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 기업들의 어떤 이익률 자체가 좀 낮아지거나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이익률보다는 여전히 이제 그 시장 점유율 자체를 유지하는 것들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이렇게 모아지는 과정에서 이익률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압박을 지금 저희 이제 배터리 3사가 좀 직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서 사실 전체적인 업황에 비해서는 주가는 좀 덜 오르거나 아니면 이제 뒤따라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탄탄하기 때문에 일단은 소재주가 여전히 좀 가장 제일 먼저 수혜가 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그 셀 3사는 이제 경쟁도 워낙 치열해지고 또 비용도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천천히 가거나 좀 아니면 이제 후행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소재주를 좀 좋게 보시는데 문제는 소재주들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 부담감이 커졌는데 뭐 더구나 요즘 같은 이제 긴축 시기에는 이 소재주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인가? 이것도 약간 의문스러운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저도 약간 좀 부담은 있어서 소재주들이 다 같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뭐 양극재라든가 이렇게 조금 더 그 경쟁력이 있고 아주 좀 특화되어 있구나. 그리고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소재주들 내에서도 조금 더 방어적인 형태. 예. 그러니까 좀 경기에 영향을 좀 덜 받고 업황에 영향을 덜 받는 이런 쪽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약간 이제 이런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뭐 잠깐은 또 좀 쉴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재주 중에서 경기 영향을 좀 덜 받는 쪽이 좋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느 쪽입니까? 소재도 여러 개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양극재나 이런 쪽들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민감하거나 좀 방어적이기 때문에 뭐 좀
그래도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에서 좀 그러니까 아주 민감하진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확 더 좋아질 산업보다는 네. 덜 깨질 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덜 깨질 쪽이 양극재 쪽이다 네. 말씀이죠. 예, 그런데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이제 미국 전기차 또 배터리 공장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장비주들은 어떨까요? 거기도 약간 기대감이 있을 법도 한데. 네, 장비주들도 궁극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이제 소재주가 먼저 좋고, 네. 그 다음에 장비주가 좋고, 이제 이런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재주, 장비주, 셀 제조업체, 요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료를 비롯한 농산물 하고요. 또 우리 정유 같은 이렇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최근에 강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전쟁 양상이 이제 약간 지지부진 어떻게 보면 쭉 늘어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휴전이나 종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업종들이 계속해서 좋아질까요? 물론 이제 전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저는 긴 그림에서 봤을 때는 좀 그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물론 여기서 그 뭐 150불 가고 200불 가고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전쟁이 끝나면 곡물 가격도 조금 진정이 될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에너지도 그렇고 농산품에 대한 어떤 안보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이런 그 원자재와 관련된 기업, 그다음에 원자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자원에 대한 가치가 저희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경험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런 업체들이나 이런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테마는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화장품, 백화점, 항공, 여행 같은 이른바 리오퍼닝 주들도 뭐 최근에 좀 회복한 셈인데 그 리오퍼닝 주도 종류가 여러 개다 보니까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분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쪽입니까?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는 쪽.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제 그 약간 미디어 엔터 쪽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미디어 엔터 쪽도 오른 업종들은 좀 뭐 많이 오른 업체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공연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영화관 같은 경우들도 좀 이제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리오프닝 중에서도 이제 약간 미디어 엔터, 영화 이런 쪽으로에 대한 관심도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콘텐츠나 이 엔터테인먼트 주가 그동안 조금 많이 오른 셈 아닙니까?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리오프닝도 있긴 하지만 이제 한국의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나 공연 업체들이 해외에 가서 공연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고 또 인기도 많고 뭐 어제 지난 주말에는 칸 영화제에서도 상도 받고 그렇긴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추세들 때문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좀 일시적인 것도 좀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이런 엔터테인먼트나 콘텐츠나 이런 쪽들은 조금 더 이제 그 지속성이 좀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제 콘텐츠를 더 잘 만들어낼 거고 또 한국이 만들어내는 콘텐츠에 대한 해외 관심도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축 시기에는 배당주가 좋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배당 그 시즌까지는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라도 좀 모아 나갈 만한 배당주가 있다면은 어떤 쪽일까요? 그 한국에서 대표적인 배당주는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은행이 또 이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돈을 또 잘 벌고 심각한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만 없으면은 대손 충당에 따른 손실 위험이 적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그 은행주들의 어떤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통신 쪽도 통신주들도 뭐 워낙 업황이 좀 안정적일 뿐더러 현금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러니까 그 배당을 많이 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익의 변동성이 되게 크면 사실 이제 배당을 뭐 많이 줄 수가 없는데 이런 업종들은 워낙 이익이 꾸준하다 보니까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이런 업종들이 긴축의 시기에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업종들로 외국인들이 좀
오히려 계속해서 들어오는 걸 보면 이제 통신이나 은행주들은 네. 배당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매력이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이제 금융 중에서 은행 말고 보험도 있고 네. 우리 이사님이 소속된 뭐 증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은 어떤가요? 근데 증권은 나쁘진 않은데요. 예. 증권은 아무래도 이제 거래 대금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최근에 IPO 예. 철수하는 기업들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실적에 있어서 약간 좀 그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할까요? 예.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도 뭐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보험주들도 괜찮긴 합니다만은 이익의 어떤 안정성, 특히 이제 최근 올해 상반기에 금리가 워낙 좀 급격히 올라가는 것 바람에 예. 이 자기 자본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상이 생긴 기업 업체들도 조금 생겨서 네. 조금 우선순위로 보면은 여전히 좀 은행이 가장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증권 정도의 순서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뭐 또 게임, 메타버스 같은 미래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과거에 비하면 PR이 많이 떨어진 셈인데 이 정도 PR이라면 지금 들어갈 만한 상황이 된 건지 아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 어떤가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지금처럼 인플레에 대한 걱정들이 좀 완화가 되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조정이 좀 마무리됐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이런 업종들이 조금 더 반등은 빠르게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금리나 어떤 주변 상황 자체가 이 예전에 멀티플, 그러니까 작년 여름 정도까지 받았었던 PER을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예. 그래서 좀 저는 지금 그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질 만한 거는 사실이긴 한데 이제 이런 업종들 내에서도 앞으로는 이제 좀 이렇게 그 옥석가리가 굉장히 좀 심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요. 이제 뭐 정말 1등, 2등 하는 업종 내에 1등, 2등 하는 업체들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 조금 올라갈 때 오히려 조금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들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이제 범위를 좁혀가지고 구체적으로 인터넷 플랫폼 대표주라는 네이버, 카카오, 이 한때 국민주였다가 지금은 많이 빠져서 지금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이 지금 정도 빠졌으면은 이제 뭐 회복할 때 조금 팔아서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앞으로 미래를 봐서 뭐 한동안 뭐 이른바 물타기를 해서라도 계속 버티는 게 괜찮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만약에 한 2년 이상 가지고 계실 거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가 갖고 있는 어떤 거를 대체할 수 있는 사실 국내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익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분명히 이제 좀 확실히 이제 투자를 해볼 만한 산업인 거는 맞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작년 여름까지 봤었던 멀티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게 그 어떤 이런 인터넷 업체들의 가장 강점은 성장의 확장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의 어떤 네트워크나 플랫폼을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있고 저것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인데 이게 사실은 좀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그 제한이 되거나 방해 요인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그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인터넷 업종이 새로운 산업으로 많이 부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도 5년, 10년을 보면 이 기업들이 망한다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의 갖고 있는 장점들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업체들 쪽에서 오히려 또 성장의 기회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업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새로운 성장들이 또 나타날 가능성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가 과거보다 높은 상황에서는 새롭게 좀 부상할 수 있는 성장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쪽을 조금 더 저희가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6월 증시를 예측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실태와 업종별 상황,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허재환 이사님의 설명이 아주 상세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허재환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